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확인이 된 날입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주 높은 성과가 12.5 버전부터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FSD가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가 나왔고,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개선되는 모습이 항상 확인이 되었지만 12.5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FSD와 관련해서 리뷰를 해주시던 분들, 또 테슬라 FSD 능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 주로 새로운 FSD 버전이 나올 때 많은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크게 언급하지 않던 분들이 대거로 긍정적인 칭찬을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 역시 모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다양한 평가, 주행 영상, 통계 자료, 일론 머스크의 평가까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FSD 12.5에 대한 평가, 벌써 끝이 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주행을 하고 있으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놀랍다, 그냥 놀랍다. FSD 12.5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FSD 중에 가장 놀라운 수준인데 그 격차가 아주 크다. 또 과거 FSD와 비교했을 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혀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FSD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과거에는 FSD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또 다른 평가를 보게 되면 현재 FSD 12.5는 아예 다른 수준이다. 아주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주행을 보여주며 운전자 개입과 핸들에 손을 올릴 필요가 없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차선 변경과 관련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FSD 12.5를 타고 계시는 한국계 분들의 리뷰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피님께서도 아주 개성 넘치고 매력 넘치는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일단 눈물을 닦아야 될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실상 벌써 로보택시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운전자가 운전하는 느낌이 12.5에서부터 확실하게 난다. 제이님께서도 FSD 12.5 같은 경우는 최적의 주행 루트를 찾는다라는 또 새로운 각도의 리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역시 이전에서도 몇 번 확인이 되었던 내용인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실제로 돌아가는 길일 경우에도 주행을 하면서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이고 최단의 경로인지 파악을 하여서 그 경로대로 주행을 하는 것이 12.5에서도 그대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FSD 12.5와 관련된 주행 영상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홀마스 씨가 대표적으로 올려주셨고, AI 드라이버님이나 다른 몇몇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현재 올라오고 있는 FSD 영상은 이전에는 올리지 않았던 분들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40분,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분들이 대거 올리고 있으며, 일관적으로 뛰어난 운전 주행과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영상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되었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드러움인데, 지금 보시면은 차선 변경 자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지할 때, 또다시 가속할 때, 커브 틀 때 이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주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안하니까 지루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완벽한 주행의 상태가 됩니다. 갑자기 가속하거나 갑자기 감속하거나 혹은 커브를 돌 때 너무 급격하게 커브를 돌아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관적으로 나오는 평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고 속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거 역시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다. 지금 또 커브나 가속을 할 때, 정지를 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주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거 역시 직접 경험했을 때 몸으로 느끼는 것과 이 화면으로 볼 때 느끼는 점이 다른데, 이 운전자의 포지션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속을 하는지 감속을 하는지 커브를 트는지 배경화면이 아니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조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놀라운 기능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 앞부분에 무릉덩이를 자연스럽게 피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역시 테슬라에서 엔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바꾸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개선점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굳이 프로그래밍으로 이를 코딩하지 않아도,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릉덩이도 피해가고 도로에 뚫려 있는 구멍, 파톨도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걸 코드로 만들려면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서 주행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기능은 항상 존재하였지만 그동안 조금씩 확인되던 실수하는 모습,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차선을 너무 자주 바꾼다든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고 간단한 걸 해결 못하는 모습에 가려 있었습니다. 이번 12.5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전에 문제가 되던 작은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며 엔투엔드 학습으로 인한 효과가 훨씬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1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도로의 파톨 같은 문제는 이게 정말 가장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인데 이런 파톨마저도 피해가는 게 차량끼리 공유가 되게 된다면 차량 손상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자율주행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주행을 하며 차량 역시 손상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 주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분들의 리뷰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트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선이 막힌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주행을 12.5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런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5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수가 조금 보였다라는 게 아주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사람들 심리에 작용이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런 뛰어난 모습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깨알 같은데 아주 멋진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디테일 역시 또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크죠. 그리고 실제 상당히 난이도 있는 주차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것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또 주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주차를 테슬라 자율주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주차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앞서 봤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으며 워낙 난이도가 높은 구간을 성공하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박수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12.5 모델 Y뿐만 아니라 AI4 칩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 3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실제 모델 3에도 12.5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리포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며 FSD 관련 업데이트를 조기에 받겠다라는 설정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먼저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AI4 칩, 예전에는 하드웨어 4 칩이라고 불렀죠. AI4 칩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는 AI3 칩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번 어닝콜에서도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매도해라. 그 어떤 CEO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라고 합니까? 사실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고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도 또 맨날 헛소리 취급만 하니까 실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혁신을 여러 번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AI가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며 유럽과 중국에도 FSD를 배포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노이즈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날파리 마냥 너무 귀찮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이즈만 계속 추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이번 12.5 버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평가, 아주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론이 과거 말을 하였던 12.5, 12.6 버전을 통해서 유럽과 중국, 기타 국가의 FSD가 출시될 것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FSD 올해 혹은 내년에 완성이 될 것이다. 근거 없이, 당연히 주가 펌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로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FSD 트래킹 관련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인데 이제 각 버전별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평균적으로 몇 마일을 주행하는지가 위에 나타나 있고, 이 아래쪽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각 버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엔투엔드 인공지능으로 바뀌기 전인 버전 10과 11을 보게 되면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어도 되는 주행이 84.4%였습니다. 버전 10에서. 그런데 버전 11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91.4%로 분명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총 주행 마일이 버전 10에서는 8만 마일이 넘어가고 데이터를 입력한 개수도 3,8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샘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버전 11 같은 경우도 마일수로 거의 4만 마일, 2,800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버전 12로 바뀌면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수치가 95.5%로 확실하게 유의미하게 올라가며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성능이 올라갔다는 건 분명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12.4에서는 앞서 여러 번 말했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결해야 되는 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분명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5로 바뀌면서 이 수치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력된 데이터가 17개밖에 없고 주행 마일도 221마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많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번 버전 같은 경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빈도가 97%에서 98%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일론이 말했던 게 앞으로 버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5배에서 10배 개선을 언급했는데 12.5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상 거의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6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수치가 99.999 정도부터 로보택시를 통해서 원격 주행 기능을 살짝 보조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99.99부터도 원격 조정이 가미가 된다면 로보택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이 수치가 올라가는지가 관건인 건데, 일단 지금까지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5배에서 10배 개선, 사실상 12.5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미래 자율주행 발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드웨어 4 혹은 AI4 칩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힙니다. 벌써 12.5 버전에서 인공지능 모델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가 많이 커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8배만큼 더 커져도 AI4 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 하드웨어 4 칩 혹은 AI4 칩이 장착되어 있는 테슬라 모델에 먼저 배포가 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하드웨어 3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에도 이게 그대로 배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차량에서 자율주행을 가동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게 하드웨어 4 혹은 AI4 칩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개 변수가 많아진 하드웨어 3 칩에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가능한 게 12.5.3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가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의 추가 업데이트만 되게 된다면 단순한 자율 주차뿐만이 아니라 차에 타지 않아도 역자율 주차까지 가능하게 되는 게 12.5.3 혹은 이 주변 버전이 됩니다. 이 버전에서는 기능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와이드 릴리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이드 릴리즈 같은 경우 하드웨어 3 칩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과거 안드레 카파시와 대화에서 벌써 답을 주기도 하였고, 이 내용을 과거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세계의 경쟁을 보게 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경쟁이 되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를 키우는 게 1차 과제였는데 한번 매개 변수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화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매개 변수가 큰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소규모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도 하였으며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모델들이 하드웨어 3에서도 작동되게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 밝힌 내용들이 이 대화의 내용과 모두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모델을 키워서 성능의 최대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최적화와 모델 규모 축소를 통해서 하드웨어 3 칩으로도 뛰어난 자율주행이 가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진행되었던 이 설문조사, 테슬라에서 5빌리언 달러를 xAI에 투자해도 좋을까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를 이사회와 논의를 나누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결정과 비슷한 게 초기에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스페이스X만 딱 집어서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미래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상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테슬라 상장시켜 보니까 이 날파리들 붙어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노이즈나 만들고 일론이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어닝콜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죠. 또 매번 어닝이 발표될 때마다 혹은 주가가 조금만 변동칠 때마다 온갖 난리가 나기 때문에 상장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보니까 굳이 상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고 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얻는 혜택을 가시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xAI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성공하게 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일론이 가진 다른 기업들과 같은 경로를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xAI에 테슬라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 투자자들은 간접적으로나마 xAI 초기 투자자가 되는 것과 같은 과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밖에 중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되던 전기차 보조금 10,000위안을 20,000위안으로 2배로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보조금과 관련된 영향은 당연히 수요에도 큰 영향이 있게 됩니다. 이제 중국에서 과거 사례를 조금 정리해 보게 되면 2009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드렸던 금액이 20,000위안이었는데 당시 2014년 보조금은 피크를 찍으며 100,000위안이 됩니다. 그 결과 다음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4배로 늘어납니다. 보조금과 전기차 판매량 혹은 수요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 보조금 인상, 당연하게 중국에서 판매량을 더 올리게 됩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산업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해 성장치는 20%입니다. 작년 성장량인 37%와 비교해서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또 중국에서 보조금을 더 올림으로써 성장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테슬라 역시 현재 중국 판매량이 점점 더 회복되고 있으며 누적 판매량 기준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포드의 어닝을 살펴보며 전기차 부분에서 EBIT 기준 마이너스 100% 마진, 상반기 기준 마이너스 195% 마진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포드 장중 18%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판매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포드가 마이너스 18%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 이 전기차 부분에서의 실적이 분명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스크와 연관지어서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이고 이 산업이 몰락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표가 떠나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좋든 싫든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2배로 늘리고 벌써 전기차 판매 대수 기준 전 세계 시장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정치적 리스크만으로 보기에는 장기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존재하는 내연 기관차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전기차와 관련된 어느 정도 밀어주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이너스 100% 마진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였지만 모든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기는 힘들며 또 효율적으로 혁신을 달성하는 DNA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를 의식한다면 이런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살리고 키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테슬라만 배제한다라는 논리 역시 사실 상당히 궁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치적 리스크 역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